and I will tell you when you're old. 안녕하세요. 나리시 송철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오작동에서 소방 수신기가 작동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소방 수신기가 동방 수신기로 되어 있고요. 타입은 R형 수신기로 되어 있습니다. P형하고 R형하고 G형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중계기를 쓰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아파트 수신기는 R형 수신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작동이 나면 우리가 사실 소리가 먼저 나서 여기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가 나오는데 그 수신기에서 화재 신호 나왔을 때 바로 아파트에서는 경보 정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거를 여기 현장 확인해가지고 내용상 실제 화재인지 비화재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소리만 정지하는 부분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여기 있는 화재 신호에서 내용상 여기 보시면 화재 발생해가지고 이게 매뉴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밑에 하단에 일보라고 뜨는 그런 위치에서 실제 화재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서 관계인이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먼저 화재를 확인한다? 네. 네. 그래가지고 화재가 아니었을 때 여기 와가지고 경보를 정지하는데 경보 정지 요령은 이제 빨간색으로 보통 이렇게 쳤는데 주경종, 주부조, 주경종, 지구명, 그 다음에 이 하단 부분에서 이런 어떤 소리가 정지하는 부분은 이렇게 아파트에서 동그랗게 빨갛게 이렇게 바로 누를 수 있게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본인이 관리하시는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없다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소리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했을 때 이 체크 부분도 있지만은 번호를 이렇게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 번호로 네네. 빨리 눌러준다. 해서 그래서 주구조는 여기 안에 있는 번호인데 요걸 1번으로 했을 때 1 네임펜으로 쓰는 게 더 낫겠죠? 네. 주경종은 여기 메인에 있는 경종, 지구명은 각 로컬에 있는 발신기 안에 있는 경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사이즈는 원래 똑같은데 수신기에 있는 경종을 주경종이라고 거기 있는 소화전에 있는 경종, 발신기 안에 있는 내부 경종을 지구경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적으면은 외부에서도 1, 2, 3, 4, 5 이렇게 누르면은 소리가 정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긴박한 순간에 번호로 이렇게 하는 게 인지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1, 2, 3, 4 이렇게 마킹한 대로 이렇게 누르시면 좌측 LED가 깜빡거립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음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누르면 정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비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일단은 현장 확인하고 나서 여기 와서 오작동 부분에서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은 이것만 지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여러 설비가 더 추가되는데 대부분이 주경종, 지구경종, 사이렌, 비상방송 이렇게 4가지 정도가 기본적인 소리가 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장 확인을 먼저 바로 최초 현장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오작동이 자주 난다고 해서 소리만 계속 누르고 그냥 화재 복구를 눌러가지고 실제 화재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관계인이 또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항상 원칙대로 현장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와서 이상 없으면 복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눌렀던 것을 다시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네. 만약에 그 감지기 네. 세대 감지기가 만약에 네. 문제가 있었다. 네네. 오류가 있었다 했을 때 예. 세대가 없어요. 네. 그래갖고 그걸 바로 하질 못해.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네. 항상 복도형하고 계단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는 계단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의 여기 경계구역이 좌우측 세대에서 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먼저 공용 부분에서 이상이 있는가 보고요. 네. 세대 둘 중에서 어느 한 세대를 못 들어간다, 두 세대 못 들어간다, 한 세대 들어간다 이렇게 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간 세대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천장 부분에 있는 감지기가 빨갛게 불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만약에 두 세대가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소리 장고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오래 잠가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데는 네. 그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그 경계구역에 있는 회로를 잠시 분리해 놓고 복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쉽게 하면 거기 뭐 3층, 2계단 3층에 있는 발신기가 작동을 했는데 세대 안에 있는 감지기가 확인이 불가능하다. 네. 못 들어가니까. 네. 그랬을 때는 그쪽 발신기에 있는 회로를 하나를 분리해가지고 여기에서 복구를 하면 이제 그쪽 그 회로를 차단한다고 보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네. 이제 여기가 관리인이 네네. 뭐 야간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금방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딱 확인을 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생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어떤 그 방법이 있냐. 그래서 일단은 잠궈놔야 되니까 계속? 그때까지? 잠궈 넣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화재 발생이 날 수도 있잖아요. 화재 잠궈놔도. 발생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새벽에 올렸으면은 내부적으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네. 일단 그 부분에서 회로를 하나 임시로 좀 빼놓고 복구한 상태에서 그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주간에든 아침에 출근 전이라도 다시 감지기를 빼놓은 거를 넣고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참 나름대로 그 현장에서 보면 다 애로사항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복구를 하고 나면 네. 다시 그 감지기 오류로 인해서 네. 다시 화재 발생이 울리지 않나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해당 감지기가 네. 딱 복구해가지고 차후에 안 울리면 그게 딱 끝나버리는데 네. 그 감지기가 또 어떤 특정 시간이라든가 어떤 미치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또 울릴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감지기가 불량해가지고 민감해가지고 또 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 전체 세대 그 두 세대는 꼭 들어가서 그 해당 감지기를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데, 네. 못 찾아낼 때는, 네. 이거를 풀어야 된다. 풀어서라도 화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눌러놓고 네. 협조를 구한 상태에서 다시 찾는 방법도 있고. 네.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눌러놓고 일단 화재 발생 나가면 또 시끄러워지고 화재도 아닌데, 네네네. 그 부분 감지기 오류 때문에 계속 가서 또, 그렇습니다. 뭐, 눌러놓고 네. 오래 있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니까 네, 네. 시간을 좀 두고, 네.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해결한 것이 네. 일단 눌러놓고, 네. 네. 다수의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 일단은 못 찾게 되면 해서 감지기가 복도는 더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 그냥 그 경계구역에 물린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네. 계단형은 딱 두 군데지 않습니까? 많으면 세 군데인데 네. 그때는 그냥 못 들어간 상태라 그러면 잠겨 있으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화재 복구를 누르고 복구가 되면은 그대로 정지했던 스위치를 원위치 놔두고 지켜보는 게 네. 평상적인 절차고요. 만약에 그게 감지기가 제대로 붙어 있어가지고 복구가 안 되면 이게 화재 복구에도 계속 또 뜹니다. 그때는 해당 수신기에서 오작동 스위치 정지 버튼을 누르고 일단 세대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감지기를 찾는 방법도 있는데 또 이게 감지기가 다 빨갛게 LED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육안으로는 못 찾잖아요. 그때는 감지기를 전체를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좀 기술적인 요인을 좀 기술자를 하여금 도움을 좀 받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네. 화재 발생 신호가 세대에 나가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세대에서는, 화재가 안 나고 오류였다라고 방송 좀 해주지 그러냐, 이런 말을 봤거든요. 네.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그냥 우리가 화재 신호가 이렇게 여기 비춰주시면 이렇게 화재 신호가 떴을 때, 이 연동되는 정지 버튼하고 설비 버튼을 정지하고 나서 화재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자 관리사무소에서 비상방송 여기 패널 방송 앰프로 해가지고 자체 화재가 아닌 오류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방송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좀 이렇게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소방수신기에서 이 비상방송이 하는 역할이 일반 방송을 차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판넬에 이머전시 판넬에 파이어라고 깜빡깜빡 거리면 이 방송 앰프는 이 일반 방송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앰프가 안 나가요, 출력이. 네. 네, 그래서 항상 오작동 나서 바로 왜 방송 안 해주냐. 이 화재 신호가 떠 있을 때는 이 이머전시 판넬 때문에 일반 방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복구를 하고 이렇게 안내 방송을 다시 해줘야지 이 이머전시 판넬에 파이어가 꺼져야지 이 방송 앰프가 정상적으로 세대에서 송달이 됩니다. 비상방송은 이 이머전시 판넬에서 나가는 방송을 비상방송이라고요. 네. 우리가 일반 방송은 이
차임 포함해서 이 키로 네. 방송을 세대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앰프가 작동됐을 때는 이 일반 방송을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키에서 방송이 안 돼서 여기서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 키로 잡고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자, 기계실에 왔습니다. 이 기계실에서 우리가 배관 작업할 때 중요 체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빨간빛 실린 이 판넬이 소방 전용 판넬입니다. 위에 보면 NCC-F라 되어 있습니다. F가 하이어인데요. 소방 판넬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상시 때 어떤 상태라면 오토 상태가 있는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오토가 되어 있어야지 자동으로 펌프가 동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지 스위치의 푸시 버튼 램프가 녹색 버튼가 정지, 기동을 하게 되면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지에서 기동으로 빨간색 불이 들어온다 하면은 이 소화전은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 때는 이 정지 상태인지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이 되었는지 이렇게 설비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비별로? 네, 여기 보시면 중요하게 이게 지금 정지 버튼이 불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네. 램프가 불량인 겁니다. 네. 이거는 교체를 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관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각 펌프별로 압력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예건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1차 측 압력계를 보시고 이 옹기소화전 압이 양정압에 맞춰서 비슷하게 정지값이 있는지 여기는 지금 0.7 정도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압이 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1에서 뭐 1.5나 이쪽으로 가면 과압이 되면은 압력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비 배관에 아니면 밸브에 파손이 우려되면 이 부분에서 정상적인 범위로 물을 빼줘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평상시 때 이 전체적으로 압력이 우리가 월 단위로 측정한 압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판넬하고 압력하고 이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축 부분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펌프를 돌릴 때는 여기서 물이 떨어진 건 다행히 합니다. 이게 내부에 냉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정지 상태에서는 물이 안 떨어야 되겠죠. 네.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볼트를 조심스럽게 돌려서 조여주면은 물이 안 떨어집니다. 내부에 그 그랜드 패킹 실이 마모되면은 많이 조여줘도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있는 안에 패킹을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유수 금지 장치실 앞에 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을 개방을 하면 이 알람 밸브라고 이렇게 보시면 예, 개폐 장치가 이렇게 있고요. 압력계가 1차 측, 2차 측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역할은 스프링클러 배관하고 연결돼서 세대에 있는 그 스프링클러가 터졌을 때, 뭐 화장실에 터졌을 때는 자동적으로 물이 나가겠지만 우리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터질 수도 있고 동파가 돼가지고 터질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 해당 층 고장된 해당 층에서 이 개폐 밸브를 얼른 전워 주셔야 돼요. 이거를 예, 이렇게 돌리면 잠기는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여기 보시면 개폐 표시가 이렇게 오픈하거든요. 이게 돌리면은 오픈이 클로스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유수를 차단을 시켜주셔야지. 그쪽에서 계속 물이 나오니까 네. 차단시키고 나서 이제 응급조치로 이걸 먼저 잠가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위치나 기타 조작 요령을 모르시면 세대연에서 물 날리 날리죠. 계속 헤드에서 터지니까. 네. 그리고 평상시 때는 사실상 압력을 어느 정도 약간 지금 이거 기존에 이렇게 비닐 보호장치로 비닐 필름을 주는데 여기 보시면 자, 5 정도 있습니다. 이게 과압이 걸리려고 하면 10 넘어서 15 이 정도 그러면은 헤드에 아무래도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적정 압력을 10kg 이하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만약에 과압이 된다 하면 이쪽 드레인관에서 물을 빼주시면 이렇게 압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적정하게 걸려 있고요. 이거는 층마다 압력이 다 틀립니다. 만약에요. 네네. 이게 이제 세대에서 어떤 네. 사람이 잘 모르고 네. 요걸 갖다가 이제 밸브를 열어가지고 물어버려서 헤드를.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헤드를 열면은 소방펌프가 수신반에 체크가 되겠죠? 네, 수신반에서 네. 알람 사이렌이 울리죠. 알람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네. 이 알람 사이렌은 여기 지금 알람 스위치가 작동돼가지고 네. 수신반에다가 사이렌이 울리는데
아까 4번으로 기억하시죠? 4번. 네, 4번. 5번이 방송이고 4번이 사이렌입니다. 그 사이렌이 이 장치하고 연동이 됩니다. 이게 신호를 줍니다. 이 사이렌. 네. 이 알람 스위치가 이 유수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넘어가면서 이 알람 스위치 접점을 올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작동이 되면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소방 수신기에서 소리 나는 것이 그래서 이쪽 뭐 이게나 2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알람 스위치가 작동된 거예요. 이 오작동이 나면 이렇게 작동될 수도 있고 2차 측에서 실제로 헤드가 터져가지고 물이 빠지면 자동으로 이렇게 물이 치고 올라갑니다. 펌프 압력에 의해서.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바로 신속하게 물을 정지하려는 방법은 이 개폐 밸브를 얼른 잠가줘야 돼요. 네. 예. 근데 입주민이 모르고 열었다든지 해서 닫아줘야 되고, 맞습니다. 체크가 돼서 올렸을 때, 네네네. 뭐 만약에 어떤 스프링클러가 진짜로 터져서 네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밸브 위치하고 이런 걸 신속하게 이게 오작동이나 기타 밸브가 터졌을 때나 동파나 이럴 때 얼른 신속하게 잠궈야지 2차적인 물 피해 수송이 안 생깁니다. 네. It matters when